카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쯤에 나오네요. 카잔에서 제가 이제 기본기가 되게 잘 돼 있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턴이 이렇게 꽉 막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껴졌고, 왜냐면 그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게임들도 상당히 많아서, 근데 카잔은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짧게 나오는데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잔 FGT 2차에 초대를 됐을 때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신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량을 몽땅 클리어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하거나 이런 게 저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클리어를 위해서 달리시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통 뭐 엘든링이든 뭐 다크소울이든 뭐든 게임들 들어가면 하는 짓 있잖아요. 아머드 코어든 뭐든 이런 거 하는 짓 있잖아요. 내 눈앞에 뭐 이놈 어떻게 돼 있나 막 가서 막 비벼보고 그죠? 한 보스만 주구장창 막. 제가 그 짓을 그쪽에서 준비해 주신 거기서 이제 테스트 분량이라고 해 놓으신 분량의 이 4분의 1을 진행을 하는데 3일을 썼습니다. 총 5일 중에. 그리고 나서 3일차 이후에 4, 5일이 남았을 때 그 3일에 걸쳐서 했던 분량을 하루 만에 해치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하루 만에 또 그 3일 했던 분량을 하루 만에 또 해치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4분의 3 정도밖에는 해보지 못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멍청하게 길을 헤매가지고 진행이 막혔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그거보다 더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만큼의 진행 속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얼만큼 압축해서 한 군데에서 시간을 썼는지 이게 핵심인 겁니다. 방금 이야기의 핵심은. 기회를 못 찾은 건 제가 멍청해서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인터뷰 영상에서 얘기하듯이 보스가 여러 가지 보스의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괴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시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같은 보스한테 제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대여섯 개씩 바뀌고 그랬어요. 당연히 가서 카잔에서 만들어 놓은 뭐 패링, 회피 이런 방어 기믹으로 이제 보스를 파괴하는 것 당연히 그냥 되겠죠.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안 했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걸 최소화시키면서 얼마나 카잔에서 제공하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무브셋적인 능력 뭐 이런 이동이든 공격 무브셋이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만큼 파괴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리고 또한 왜 피해 거짓에서도 되게 잘했던 간극 싸움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드와 패링을 하면서 그거랑 이동이랑 섞고 그거랑 무브셋이랑 섞고 그거랑 막 아웃파이팅이랑 섞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 경우의 수들을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은 안 되게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막혀있지 않아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막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갭이 크다. 갭이 크구만. 마다마다 갭이 크구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옳다 그르다 아닙니다. 이래야만 한다 같은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패턴들이 복수의 파괴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길 원해요. 근데 그런 보스도 있고 아닌 보스도 있고 그런 패턴도 있고 뭐 아닌 패턴도 있고 한데 뭐 아닌 패턴이 있을 수 있죠. 반드시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극명비가 이제 이상한 패턴들이 가끔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엄청 빡빡해서 이거를 상정을 안 하고 만들었는데 그냥 우연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랑, 그러니까 상정한 애들은요 되게 상정을 했구나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막 몸 비틀어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애들도 있고, 좀 갭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공략법이 하나는 아닌데요. 되게 보스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공략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들이 다양한 공략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보스가 다양한 공략법을 가지고 있진 않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많은 보스들이 자기들 나름 다양한 공략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카잔 같은 경우에는 보스들이 다양한 공략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합쳐져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소울라이크라는 느낌보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던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걸?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소울라이크라는 느낌보다 그냥 정말 그냥 액션 RPG라는 부분 잘 모르겠어요. 액션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커버할 수 있어야 롤플레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양한 플레이를 커버할 수 있으려면 몹들마다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보스들이 다양한 파괴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물론 아닌 보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보스들도 있습니다. 꽤 왕왕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액션 게임이군요. 액션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가깝고요. 액션 RPG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액션 RPG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제 패링하고 이제 무적 회피 있고 에스트 마시고 하도 그렇기 때문에 액션 RPG 소울라이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느낌. 근데 제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분석한 바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액션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던파스럽다고 하니까 인상이 안 좋아져요. 아니요, 그죠. 제 던파, 옛날 던파에 좀 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했던 오락실 게임 같은 던파를 3D로 만들어다가, 뭔가 이 소울라이크식 전투를 뭔가 가미시킨, 인왕, 세키로, 이런 애들을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스테이지를 이렇게 클리어하게 그런 느낌의.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안에 있는 어떤 진행을 하면서 캐릭터가 육성되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이 그냥 소울라이크예요. 세키로라이크예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액션 게임이다 라는 느낌이 좀 더 컸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롤플레잉이라는 거를 갖다 붙여도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나? 싶었고 게임 고유의 느낌을 잘 살렸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소울라이크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소울라이크네 그런 느낌보다는 액션 게임. 그리고 진짜 되게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왜 제가 피해거짓 살 때 엄청 오라고 그랬었잖아요. 엄청 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패턴의 파생이나 이런 게 갈래가 나뉘는 것까지 오케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유도하는 방식 또한 자꾸 멈춰버리잖아요. 너 안 들어와? 내가 때릴 수 있는 공간에 없어. 그럼 공격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패턴이 1, 2, 3이 있어요. 1을 때리고 내가 그걸 무적으로 이렇게 뒤로 피했어. 샷! 그러면 2가 안 나와요. 2를 때릴 수 없는 간격이 있네? 2를 안 때려요. 그냥 이렇게 회수하는 모션을 슬슬해. 그럼 제 공격 회수하네? 그래서 들어가서 때려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들어왔네? 2. 이러면서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3. 이게 저는 적어도 둘 중 하나가 없어야 된다. 패턴의 선모션이 명확하든가, 아니면은 회피나 이런 것들, 얘네들의 반응이 잘 돼 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이제 유도 방식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공간에 오면은 때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무빙이 보여졌을 때 몇 초를 예측하고 그때 이제 공격이 발동을 해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플레이어를 옥죄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죠? 패턴을 반드시 때릴 수 있는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시스템적으로 갖다 박아버리니까 그 부분들을 엄청 뭐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랑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랑 저거랑도 이게 섞여 있으면 이거 도대체 그런 플레이어가 딜타임이 언제 있는 거냐. 결국에는 들어가서 비비면서 그냥 계속 퍼펙트하다 하면서 갖다 비비면서 그냥 그거 하나로 깨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겁나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카자는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션이 너무나 깔끔하고 이 부분은 거의 탑급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보스가 패턴이 엄청 깔끔해. 엄청 깔끔하고 엄청 신성이 좋고 엄청 저 이 패턴 갑니다. 이 패턴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 공격이고요. 저 공격 아시죠? 다 해줍니다. 다 해줘. 이렇게 너 안 들어와? 나 스킬 나 공격 안 해. 나 공격 안 해. 들어왔네. 훅. 약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엄청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칭찬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
돈 받은 거 아니냐고요? FGT 갔다 오는데 돈 받았어요. FGT 테스터 일하는 거라서. 근데 제가 하루 이틀째 평이 엄청 안 좋았어요. 왜냐면 하루 이틀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보스의 패턴이 시인성이 좋고 뭐 다 좋아. 그거 좋다 이거야. 근데 제가 그거만 좋다고 해서 좋은 액션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갖춰줘야 돼. 그거는 하나의 피스일 뿐이야. 오케이, 좋아. 되게 좋은 한 피스 하나 갖춰줬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괴 방법에 대한 다양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 거의 한 3일 동안은 보스 하나에다가 막 플레이 스타일을 막 대여섯 개씩 바꿔가면서 막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막 제가 봤을 때 거기 있는 되게 많은 분들 중에서 단일 보스들에게 가장 많은 플레이 스타일을 갖다 꼬라박은 유저일 거예요. 단일 보스 상대로 플레이 스타일이 대여섯 번 바뀌고 또 단일 보스로 플레이 스타일 대여섯 번 바뀌고 단일 보스한테만 바뀌어? 아니야. 잠모파한테도 바뀌어. 그런 정도로 했으니까 제가 3일을 갖다 꼬랐겠죠. 원래라면은 하루에 했을 분량을.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와중에 거의 1, 이틀째에는 되게 저는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카잔에 대한. 뭐야 이거. 이렇게 막혀있다고? 뭐야 이거 저렇게 막혀있다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어떤 보스를 만들어요. 플레이어를 해서 공격을 해. 근데 플레이어가 전속력으로 옆으로 달려. 그러면 피해져. 오케이, 옆으로 피해졌어. 그 다음에 다음 연속기를 막 여러 번 찍는 공격이에요. 그런데 한 번 피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따라가느라 플레이어가 계속 돌면 그걸 따라가느라 계속 못 맞추는 그런 형태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첫 번째가 피해지고 두 번째가 안 피해지는 공격은 보통 만들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피해지는 공격, 그런 거 만들지 않아. 왜? 첫 번째를 피했어? 첫 번째를 그렇게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아니면 혹은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이득이 있는 방법으로 피했어? 그러면 그게 리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피하면 뭐해? 다음 타가 확정 적중이라서 아무 리턴도 받지 못해요. 그런 패턴은 보통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리턴의 상관관계를 보스한테 설계하면서 집어넣을 때는 그런 패턴은 만들지 않아. 왜냐면 리턴이 없거든. 그 행동에 대한 리턴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런 보스가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왜 1년의 행동에 리턴이 하나도 없지? 리턴이 적은 게 아니고 없어. 결국은 방어 기믹으로 이제 귀결이 돼버려. 리턴을 내가 뽑으려면. 이런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패턴이 다른 방법으로 막 아웃파이팅을 하든 옆으로 돌아가든 무브셋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든 하늘로 날아가지고 밑으로 지나가게 하든 땅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뭘 하든 그런 여러 가지 무브셋들을 그 게임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무브셋들을 이용해서 좀 더 리스크가 있는 방식으로다가 뭔가 패턴을 파괴를 했어요. 그럼 리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만들었어? 그런 하늘을 날고 뒤로 백점프를 하고 그런 거 왜 만들었어? 소용이 없는데. 어차피 가서 무적 패링 이거 할 거면 뭐하러 만들었어? 라는 느낌이 드는 보스가 초반에 좀 있었어. 초반에 걔네가 막 그냥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내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막 대여섯 개로 바꿔도 안 돼. 안 돼, 그냥.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왜 3일째부터 좋아졌냐? 명확하게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저렇게 피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초반에 힘을 빡 주고 후반에 이렇게 날림,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부터 개발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점점 보스들이 재밌어지는데, 근데 물론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스전이 재밌어졌다는 건 파괴법이 여러 가지로 갈렸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되면서 뭐야, 아니 근데 이렇게 만들 줄 아는데 왜 초반에 저랬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패턴을 구분하기 힘든 애들이 나오기는 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 줄 아시는 분이 안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적어도 보스 파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들인 만큼 성과가 잘 나와요. 게임이 정직하니까. 물론 아닌 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정직했어. 이 정도 비율로 정직하면은 훌륭한 보스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법도 엄청 많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그러니까 궤를 달리하는 무언가가 꽤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스가 패턴이 직관성까지 좋아버리니까 확실히 저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연구를 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패턴의 직관성을 빼면은 보통 이제 한번 하고 아 재밌게 즐겼다 하고 이제 끝을 내는 그런 게이머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가 사실 많습니다. 보스 패턴의 직관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해당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복수의 파해법 이런 부분은 모든 액션 게임이 다 그래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게임에게 좋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플레이어가 그 게임을 얼마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게임의 수명, 게임 그 자체에게 얼마나 좋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타겟을 잡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되게 실망했었던 초반 보스들, 왜 이렇게 돼 있지? 아니, 이러면은 얘네를 파야하는 방법은 그냥 걔는 똑같잖아. 뭐야, 리듬 게임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보스들.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플레이어가 한 게임을 한 회차. 이 보스 딱 한 번만 보고 말 거임. 이런 느낌이라면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냉간한 사람들은 잘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입장에서, 유저나 개발자가 아니라 게임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을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드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피드백이 돼도 좋고 피드백이 안 돼도 좋다라는 느낌인 거죠. 이제 카잔을 개발을 할 때 우리는 저렇게까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게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방향성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딱히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피드백을 저는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뭔가 어긋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거의 그 피해거즈 때처럼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 없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피해거즈 얘기할 때 모래 위에 만들어진 성 같다. 카자는 그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게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초가 너무 부실하면은 뭐라고 하니까요. 아직 개발 중이다 보니까 부족한 건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실제로 나왔을 때 적어도 게임이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진 않은데요. 그 위에 성이 될지 판잣집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잣집 안에 풀옵션이야. 근데 판잣집이라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니면은 성이 있는데 안이 그냥 옵션이 판잣집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얼마나 잘 하느냐, 얼마나 단도리를 잘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러다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니까요.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얼마나 탄탄하게 잘 쌓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적어도 하자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진 않구나. 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나오면 살 것이냐? 저는 이 게임을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 장르 자체에 대한 발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굳이 같은 경험 하지 않으려는 거죠. 전에도 항상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굳이 항상 팅팅 슉슉 하고 리듬 게임 하고 그래픽만 달라지는 걸 수천 개, 수백 개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소울라이크 내가 잘 안 좋아한다. 똑같은 경험이라서. 그래픽만 달라지지 어차피 QT, 회피, 무적, 패링, 무적, 패링 안 한다 나는. 이렇게 퇴화할 거면 소울라이크라고 하지 마라. 소울은 이미 저기 가가지고 지금 뭐 별거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QT, 팅팅 슉슉 패링, 무적 안 한다 나는. 항상 그 얘기 했었죠. 제가 살지 안 살지 모른다는 건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좋은 이야기라는 걸 했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들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 산다면 끝난 거예요. 안 산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피해 거짓도 있잖아요. 다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영상에서도 암만 뭐라 그랬어도 피해 거짓만큼 잘 만든 소울라이크 게임 없다. 소울라이크 중에 원탑이다. 피해 거짓 할 가치가 있냐? 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피해 거짓은 간극 싸움으로 엄청 잘 만들었거든요. 피해 거짓이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극 싸움 피해 거짓이 원탑이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 거짓은 할 만합니다. 라고 저는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피해 거짓은 가장 잘 만든 소울라이크. 간극 싸움을 하는 재미만으로도 할 가치가 있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 그런데 카잔에는 어떠냐? 라고 한다면 카잔은 무려 기반도 잘 만들어져 있어. 그 이후에 뭐가 쌓아질지 몰라. 보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더 너무나 정직하게 잘 짜여져 있고 너무나 시인성 좋은 애들 많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패턴의 깔끔함? 아니 이 깔끔함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깔끔해요.
이 깔끔함이 아무리 칭찬해도 진짜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그래서 그 경험만으로도 카잔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약간 애매해. 너무나 깔끔한 거 알겠어. 근데 살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 FGT에서 이미 해버렸어. 너무나 깔끔하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게임이 있단 말이야. 너무 좋다. 를 알았어. 알았는데 내가 사야 되나? 나 공짜로 게임 해버렸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어떤 게 더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해보고 싶은 것도 있기도 했어. 근데 내가 어떤 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제가 했던 경험들만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약간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지 안 살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나쁜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면 내가 그 경험을 안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대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나는 살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의 가치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난 해본 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들어서 살지 안 살지 모름 이게 아니고 그런 특수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크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탈출구 빌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할 만한 부분은 저는 가치를 못 느끼고요. 제가 가치를 느끼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그죠? 맨날 쌈나는 이유가 뭐야. 제가 가치를 크게 느끼는 부분이 모든 대중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상관임 그게? 근데 저는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게 뭔 상관임?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죠? 구매 장려 같은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나도 살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 그러면 그 말을 하질 말든가. 칭찬을 하니 많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니 어쩌고 그거 딴 말을 왜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부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네 도대체? 아무도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거든. 그걸 신경 쓰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어. 게임이 나와서 리뷰를 하는 걸 봐도 아무리 봐봐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회피가 도대체 그 몹들의 패턴의 설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갖다 들이박다 왔는데 질문 받는다. 아까 어떤 분이 점심은 사드셨나요? 하는데 거기서 제공해줬습니다. 겁나 비싼 도시락 줬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그 직원분들 먹는 밥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냐고요? 살지 안 살지 모른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게임이 완성되느냐, 그때 상황이 내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맛있었냐고요? 밥 맛있던데요? 개발자들의 표정은 밝았냐고요?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계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던 분도 너무너무 친절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칭찬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샌드박스 쪽 직원분이셨는데 너무너무 친절했습니다. 성과금 주셔야 합니다. 후기에 따로 불러가서 면담 같은 거? 준비해놓은 분량을 테스트 분량을 다 하신 분들은 그런 면담 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못 갔죠. 왜? 나 이상한 거 하느라 시간 다 썼거든. 하루 남기고 타임아웃 됐거든. 새삼 출퇴근을 하는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출근 너무 싫다. 아침에는 막 차 막히고 운전하니까 자율주행 차는 언제 되는 거야? 자율주행 택시는 언제 보급되는 거야? 아무튼 간에 카잔 이야기는 이쯤 하고